자, 이제 9번부터 볼 텐데요. 9번부터 보기 전에 답지랑 교재 답지는 그냥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갖고 다니시면서 교재 채점하시면 되고요. 자, 워크북도 숙제 같이 드릴게요. 워크북이 지난 1권보다 좀 많이 두꺼울 겁니다. 많이 두꺼울 겁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앞으로. 자, 오늘부터 제가 예고했죠. 이번부터는 진도 빨리 뺄 거라고. 그래서 4배수로 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큰 이변이 없다면 9번부터 12번 지문 뺄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엔 13부터 16 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차피 2주 하면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2권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신 대비 전. 그러니까 워크북 숙제도, 근데 솔직히 워크북 뒤에 서술형 잔발이 다 빼고요. 일단 그 종합 문제까지만 넣어서 4지문짜리 한꺼번에 출제한 거예요. 워크북을 오늘부터, 그러니까 4지문어치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숙제량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럼 단호에 내가 왜 이렇게 일부러 무시무시하게 낼 것 같아? 시험이 임박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기초 체력을 훈련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숙제는 제가 제시하는 양을 반드시 최소한 2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 내면 니네 너무 비극이잖아. 눈물 나지? 그러니까 다 안 낼 거야. 그러니까 부분만 하라고 할 건데, 근데 부분은 다 했는데 시간이 남아. 그럼 다 해오셔도 돼요. 그건 재량. 알겠죠? 근데 제가 제시한 최소치, 오늘 나가는 범위는 무조건 다 끝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크게 2개예요. 첫째, 교재를 통해서 지문 복습하는 거. 그다음에 2번째, 워크북 숙제하는 거. 알겠죠? 당연히 워크북 숙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출제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해오셔야 된다는 말씀 당부드리고,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특히 백석고 학생들 셀프 스터디 들어가면 얘도 시험 범위가 될 건데, 자, it is tradition. 자, 밑줄 신분 맨 끝에 있죠. 자, 보시면 it is traditionally accepted that. 자, 그럼 가조 찐조일 거 아니야, 그죠? 자, 전통적으로 여겨진대. 근데 저는 일단 가주어 진주어는 뭐 그렇다 좀 치고요. 전 더 중요하게 본 게 있어요. It is traditionally accepted that 했을 때 제가 뭐가 이 앞으로 지문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라는 힌트를 얻은 게 혹시 있나요? 제가 클리닉 때도 얘기했겠지만 지문을 빨리 읽으려면 지문의 앞으로의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역량도 같이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제가 말고도 대답해 볼 사람? 저는 이 단어를 보고 앞으로 지문의 방향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추론했습니다. 예측했습니다. 해볼래요? 저는 어딜 봤냐면 저는 이 단어를 봤어요.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그럼 전통적으로 저렇다라는 건 앞으로는 그렇다라는 걸까요? 안 그렇다는 걸까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내용이 있는데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할 것 같지 않아요? 자,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 이거 지금 통념 뒤집겠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의미 추론 문제는 여러분들이 트렁크에서 자주 접하는 요지, 주제, 제목, 요형이랑 달라요. 주장, 요지, 제목, 주제, 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수능 문제 풀이할 때 뭐를 먼저 보죠, 우리가? 선택지를 먼저 보죠. 1번부터 5번 선지를 통해서 얘가 이런 얘기 하겠구나라는 걸 먼저 가늠하고 풀러 가잖아요. 근데 의미 추론 문제, 밑줄 추론 문제는 그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선지 먼저 읽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중심 내용을 찾는데 전혀 표현 가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걸 더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traditionally를 통해서 하는 거 보니까 얘 지금 통념 뒤집겠구나. 그리고 요지, 주제, 제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괄호 치면서 제가 먼저 소재 먼저 발랐었죠. 근데 얘는 그런 소재도 몰라요.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소재가 뭘지도 간파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음악은 is an art. 예술이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전통이지. 페인팅, 그림이란 뜻이에요. 그림도 예술이에요. 자, theater 하면 너네 theater, 극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극장이 예술이라고 할 리는 없고, 극장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극장 셀 수 없어요? 너 그럼 오늘부터 CGV 일산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야, 극장 셀 수 있지 않아? 그치, 단어야. CGV 일산 있고,
그다음에 메가박스 그치 나 좀 무섭게 하지 마시고. 자, 그냥 극장은 셀 수 있으니까 뭐라 해야 돼? A theater, theaters라고 했겠지. 근데 여기 관사 있어 없어? 얘들아 관사 이래서 중요해. 관사가 안 붙었다는 건 추상명사지. 그럼 theater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연극이란 뜻이야. 연극. 나중에 대학생 되면 저기 성균관대 뒤에는 해화동 가서 연극 꼭 보세요. 특히 남자친구 여자친구 손잡고. 연극 혹시 봐보신 분? 봐봤어 그지? 연극 재밌지 않아? 근데 이제 20살 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같이 가면 장점이 뭐냐면요, 연극은 중간에 무대 세팅 바꿔야 되잖아. 그냥 불을 팍 꺼버리거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됐죠? 자, 자, 연극이 예술이래요. 자, 얘들아, no less than 진짜 중요한 표현이거든. no less than. 그럼 봐봐. 야, 이거 직역해볼게. 그럼 뭐뭐보다 덜한 게 아니라는 건, 그럼 그 말 뭐야? 얘도 여기에 버금간다는 얘기 아니야? 얘보다 얘가 덜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비슷하거나 더 위라는 뜻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no less than literature라고 하면 literature는 당연히 문학이란 뜻이죠. 여기서는 뭐뭐에 버금가게 아니면 뭐뭐만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냥 문학에 버금가게 아니면 문학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얘네도 다 예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for more than a century now, 이제 몇 백년이 지난 지금은 the cinema. 자, 당연히 the cinema 뒤에는 뭐가 생략된 거야? is an art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에 생략된 거야. 자, 우리 시네마는 시네마라고 콩글리시 많이 쓰죠. 시네마는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는 무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왕과 함께 사는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작품 자체를 얘기했던 무비라고 하는데, 시네마는 장르로서의 영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 장르로 총칭할 때 쓴 거야. 시네마. 알겠지? 자, why not cooking? Why not? 이건 왜 안 되겠는가? 이거죠. 자, 여기서 소재 누구예요? 요리겠죠.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요리구나. 그리고 저는 이미 여기서 끝났어요. 왜 끝났을까요? 주제가 뭐야 이제 그러면? 요리도 예술이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요리는 예술이다가 이 지문의 중심 내용, 즉 문장의 지문의 숲이 되는 거죠. 큰 내용. 요리는 예술이다. 자, 가볼게요. Its essential function. it's니까 요리의 근본적인 필수적인 기능이 뭐냐면 providing nourishment. nourishment는 영양분이라는 뜻이죠. 영양 내지는 영양분. 자, 영양분을 공급하는 요리의 근본적인 기능이 has caused. 일으켰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to forget. 잊도록. 그리고 that은 당연히 뭐겠어? 뭘 잊었는지 얘기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죠? 이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얘는 접속사 대시겠죠? 자, 우리가 뭘 잊도록 했다? In the hands of a great cook. 자, cook이지. 그럼 뜻? 요리사. cook 하면 요리사예요, 요리사. 그래서 위대한 요리사의 소나기 속에 이런 뜻이죠. A meal, 식사가 be capable of는 뜻? 뭐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죠. is capable of touching us as a love song does. 잘 봐. 푸는 거 잘 봐. 요리는 왜 안 되겠는가? 라고 하고, 요리에 이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필수 기능이 우리를 잊도록 했대. 망각하도록 했대. 망각하다의 논리적인 의미가 뭐예요? 망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하면 배고플 때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 먹는 거라는 거에 너무 쏠려 있으니까 요리가 갖는 뭐를 잊었다? 예술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알겠지? 아니, 우리가 배고플 때 냉장고에서 꺼내서 그냥 요리해 먹는 것만 하는 거였으면 흑백요리사가 히트를 쳤겠냐고. 흑백요리사가. 안 그러면 백종원 아저씨 요리 못한다고 욕했겠냐고 우리가. 그지?
그러니까 막 거기 나오시는 분들 요리 다 봤죠? 흑백요리사 안 봤어요? 어쨌든 그 이 forget이 누구랑 연결된 거야? 여기랑 연결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봐봐. 위대한 요리사의 손아귀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손아귀란 말이 무슨 말이야? 위대한 요리사의 영향력이잖아. 우리한테 끼치는 요리사가 갖는 영향력이잖아. 그지? 그래서 위대한 요리사는 우리한테 뭐 할 수 있어? 식사를 통해서 우리를 건들 수 있대. 마음을 건드는 거니까 이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 또 해석하랬다고 직역해서 우리를 만진다라고 하면 식사가 널 만져? 그러니까 이거 뭐야? touched 이거 신경춘에서 많이 나오잖아. touched 뜻 뭐예요? I'm touched 이러면 감동했다는 뜻이에요. 얘들아 이거 신경추론 문제에서 많이 나와. 그러니까 터칭은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감동시키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뭐 하는 것처럼 as a love song does 대동사죠. 그죠? 그래서 이 대동사가 누구 가리키는 겁니까? 터칭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랑 노래가 우리를 간질간질 감동시키는 것처럼 식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봐봐. be capable of라고 했잖아. 전치사지. 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터칭 쓴 거고요. 감동시키고요. 우리한테 뭐도 준다? 즐거움도 주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가끔씩은 심지어 뭐도 준다? 우리를 빡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연달아 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of를 왜 같이 계속 반복시켜줬냐면 capable을 쭉 끌고 오라는 신호야. 알겠지?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저것도 할 수 있고요. 요것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읽으라고 유도해 준 거야. 알겠지? 자, 이거 다 뭐랑 같은 말이야? 감정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글은 특히 수능 독해는 지문에서 있는 내용을 연결하는 거 하셔야 돼요. 예술이라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알겠죠? 요리가 갖는 예술성을 우리는 망각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요리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예술성이 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to the extent that 저거는 이제 뒤에 문장 독해서 다뤄줄게요. to the extent that 하면 뭐뭐 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it detach itself, detach 뜻 detach, 떼다, attach, 붙이다. 그러니까 떼다, 분리하다. 요리가 자기 자신을 전통으로부터 분리시킨대. And insofar as 이것도 문장 독해서 알려줄게. 이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죠. Its purpose 요리의 purpose 목적이란 뜻이죠. 목적이 자 자동사 B의 보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입니다. stir 가보게. stir 단어장에서 본 적 있을 건데 stir 휘젓다. 너네 휘핑크림 휘젓는 거 이게 stir야 stir. 그럼 휘젓는 거래. The emotions 감정을. 그러니까 감정을 휘젓는 거니까 뭐야? 우리한테 감정을 일으키는 거겠지? 그지?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백석고 내신 대비 재작년에 했을 때 저는 내가 만약에 백석고 선생님이면 여기 시험 문제 내고 싶을 거라고 얘기했거든. 요리가 요리 자신 스스로를 전통으로부터 분리시켰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의미를 아셔야 돼. 아 요리는 예술이 아니다? 그럼 거꾸로 읽은 거잖아. 요리는 예술이라고 실컷 얘기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요리는 예술이 아니에요 하면 갑자기 조현병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뗐다는 거잖아. 그럼 봐봐.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가봐. 전통은 요리는 예술이 아니다잖아. 근데 그거로부터 요리가 자기 스스로를 뗐다는 거. 그럼 지를 요리는 예술로 봤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좋은 말이잖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야 디테치 떼다니까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독해가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독해의 본질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 이거 지난번에 아마 했을 건데 단우 혹시 짝사랑 해본 적 있어요? 아,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늘 고백하면 다 성공했어요? 자, 그냥 짝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어. 혹시 있어 지금? 없지? 뭐 생길 수도 있잖아.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단우가 짝사랑 여자애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 남자애들 참고로 고백은 도전이 아닌 거 아시죠? 고백 그냥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고백은 확인하는 단계지 내가 도전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어쨌든 고백을 한다 칩시다.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가 왔어. 짱류한테. 단우야 고마워. 이미 여기서 망했죠? 뭘 고맙다 그래. 그래라 그러지. 그지? 단우야 고마워. 항상 늘 나한테 잘해줘서 너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이 커. 이미 망했죠? 니네가 지금 풀고 있는 빈칸추리는 요딴 문제잖아. 그지? 근데에서 그냥 편지 적고 울면 되잖아. 근데래잖아. 근데 너 남자로 안 보여. 이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럼 이 지문의 메시지는 몇 개예요? 하나죠. 아, 단우는 좋은 애다. 근데 남자는 아니다. 이거 아니잖아. 그냥 뭐다? 단우는 고백을 거절당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앞엔 그냥 뭐 한 거야? 바로 까기 좀 미안하니까. 아, 너 참 고마워. 그냥 이렇게 한 거잖아. 니네가 푸는 영어 시험이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메시지를 정확하게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디태치 떼다니까 안 좋은 말 이러면 안 돼. 지문의 맥락에 맞춰서 얘기하셔야죠. 자, 전통으로부터 떼는 거니까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야. 아니 애초에 전통이 안 좋은 말이잖아. 왜? 예술이 아니라며. 근데 그거로부터 자기를 분리하는 거니까 이건 좋은 말, 긍정어잖아. 그지? 그래서 클리닉 때처럼 저는 부정이면 세목, 동그라미면 긍정이죠. 그거에 맞춰서 가볼게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요리가 예술적 측면이 있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했던 중심 내용이 그대로 내려온 거잖아. 그죠? 그리고 결국 요리의 목적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의 소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쿠킹 그리고 이거 제가 예전에 얘기했겠지만 이 짝대기의 의미가 뭐예요? 앞에 있는 얘기를 부연하는데 안 읽고 싶으면 읽지 마라는 뜻이에요. 이게 알겠죠? 근데 우린 굳이 안 읽어도 되죠. 이제 요리의 예술성이라는 핵심 내용을 잡았으니까 그럼 저는 이제 안 읽는 겁니다. 이거 스르륵 하고 여기로 가버리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리는 자, exclude가 뜻이 뭐예요? 제외시키다, 배제하다라는 뜻이죠. 한번 보십시오. 자, 요리는 배제될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From their company. company는 우리 회사란 뜻이잖아. 무리, 동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무리죠, 무리. 자, 그들의 무리니까 뭐예요? 아, 얘네들 음악, 그림 얘네들 얘기하는 거구나. 그지? 그러니까 요리 이외의 예술 분야란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their company가 의미하는 게 요리 외의 예술 분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진아 컴퍼니는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요리 이외의 예술 분야니까 주어 쿠킹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한번 봐봐요. 이거 긍정어잖아요. 그지? 근데 거기로부터 배제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잖아. 자, exclude도 안 좋은 말이고 cannot도 안 좋은 말이지. 안 좋은 말 합치면 좋은 말이잖아. 배제될 수 없다는 건. 그지? 그러면은 예술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다 합치면 긍정어니까. 그래서 cannot be excluded 말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술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끝. 그러면은 시연아, 중심 내용이랑 연결된 거야, 끊긴 거야?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왔으니까 자, 이렇게 풀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망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약에 배제될 수 없구나. 그러면은 요리가 예술성을 인정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중심 내용이랑 이어진 거니까 요리는 예술이다를 고르면 되겠네. 그러면 딱 봤는데 요리는 예술이다가 일단 없어요. 무엇보다. 그죠? 그지? 그리고 만약에 너네 여기다 요리는 예술이다 써 있었으면 이제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 백석정발 막론하고 1학년 내신 대비의 특징이 뭐예요? 지문을 다 외우고 들어가죠.
그지? 그러면 당연히 시험 선생님 출제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낚시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잘 봐. 밑줄이 얘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잖아. 잘 보시면 cannot be excluded가 아니라 excluded까지잖아. 그지? 그럼 이건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반대말을 골랐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예술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 문제의 이 밑줄 친 부분의 답의 근거는 얘가 아니죠. 오히려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어딨어? 망각한다. 얘가 답의 키포인트였던 거죠. 이걸로 갔어야죠. 이렇게 된 거니까. 그죠? 1번 Treat it as an isolated art form. treat이 무슨 뜻일까? treat A as B 이러면요. A를 B로 대우하다, 대접하다 라는 뜻이죠. 대하다. 고립된 예술 형태로 대우한다? 고립된 예술 형태? 일단 첫째, 고립됐다라는 것 자체에서 애초에 컴퍼니를 쓸 수가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좀 뭐야? 고립된 예술 형태라고 하면 일단 이거 왜 답이 안 되죠? 선생님 고립된 거면 exclude랑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시연아? 근데 왜 답이 안 되지? 이거 답 3번이거든요 얘들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고립된 예술 형태로 다뤄진다는 건 그럼 고립된 거니까 다른 애들이랑 왕따 당한다는 거잖아. 그럼 배제됐다랑 연결되잖아. 근데 왜 1번이 답이 안 돼? 설명할 사람. 너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 않아? 근데? 이렇게 혹시 내 말 이해 안 돼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니 excluded라며 배제된다며. 그러니까 예술의 다른 분야로부터 왕따 당한다는 거잖아. 근데 왕따 당한다 저 isolated 고립된 써있잖아. 그럼 답 1번 아니야? 근데 왜 1번 안 되냐고. 그래서 1번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너네 이거 답 못하면 무슨 과목이 나가리 되냐면 공통 국어가 나가리 돼. 공통 국어 이렇게 내 시험. 그냥 크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생각해야 돼. 왜 안 돼? 생각해봐. 공통 국어도 살려야지. 이누나 왜 안 돼? 우진아 왜 안 될까? 제가 왜 안 돼? 1번이 이게 성지가 말하는 게 아예 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술이긴 하지. 고립된 예술 형태래잖아. 그러니까 고립된 예술 형태. 그러니까 다른 영화, 음악 얘네들 있잖아. 얘네로부터 왕따 당한 예술이라고. 그러니까 예술인 거잖아. 그래서 틀렸잖아. 예술이 아니라며. 근데 얘네 1번 예술이래잖아.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너네 exclude가 isolate랑 연결돼요. 그러니까 답 1번이요. 이렇게 하잖아 니네. 이게 독해한 거야? 틀린 그림 찾기 한 거 아니에요? 니네 모의고사 다 이렇게 푼다니까? 그치? 그러니까 너 반박을 못 하잖아. 너 3번 했지? 맞으면 뭐 하냐고. 운이 좋아서 안 틀린 거잖아. 이렇게 하면 나중에 틀릴 거 아니야. 너네 내신 대비 얕보면 안 되는 게 지문을 알고 들어온다라는 속성을 선생님들 알기 때문에 그거를 교묘하게 낚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 내신 대비 하고 나서 알고 틀려. 모르고 틀리면 학원 잘못 다닌 거죠. 야, 시험 대비로 5주, 6주를 했는데 모르고 틀린 게 있으면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그럴 리는 없어. 대부분 2, 3등급 나온 애들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알고 틀려. 해석 다 됐잖아. 그지? 근데 1번이 답이 아니래. 왜? 예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네 얘들아 문제 풀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반박해야지. 그 논리적인 근거를 선제 오른쪽에 써줘야죠. 알겠죠? 예술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1번 틀린 겁니다. 왜냐면 지문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술의 무리로부터 배제당했다는 게 예술로 인정받지 않는다는 건데 예술로 인정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1번은 isolated를 보고 푸는 게 아니라 art여서 틀린 거라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알겠죠? isolated 자체까지 맞을 수 있어. 뒤에가 틀렸다고요.
알겠죠? 2번 done only by professional cooks. 오직 전문 요리가한테만 할 수 있다. 이든 혹시 요리 좋아해요? 요리 잘 안 해? 왠지 요리 좋아할 것 같기도 해서 물어본 거거든. 아 라면밖에 못 끓여요? 아 저랑 동지네요. 혹시 우진이는 요리 할 줄 알아요? 아 요리 안 좋아해요? 재현은? 아 라면밖에 못 끓여요? 저기 단호는? 볶음밥까지 가는 오, 야, 여기서 가장 선진 인류죠 지금. 자, 시현이는? 아 요리 좋아해? 너 뭐 제일 잘해? 파스타. 오, 두 분 멋있네요. 자, 너네 오늘부터 요리 못하는 거야 이번이면. 그러니까 백종원 아저씨 말한 거잖아 이거. 자, 요리사라고 해서 틀린 거죠. 3번 regard A as B도 1번의 treat as를 저거랑 똑같아요. A를 B로 간주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간주된다는 거죠. 무언가 예술로부터 다르다. 예술로부터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술이 아니다라는 거잖아. 그 답 3번. 알겠죠? 왜 1번은 안 되고 3번은 되는지 알겠죠? 4번 affected by the artistic trends of the time. 그때 시대, 그때 당대의 예술적인 유행에 영향을 받는다. 아니, 예술적 유행에 영향을 받는다. 일단 왜 틀려? 그러면 예술적 특징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지? 5번. 시원아, free가 뜻이 뭐야? 자유. 그죠? 그러면은 sugar free는 뭔데요? 그죠? 이거 그러면 설탕을 자유롭게 넣은 거예요? 당뇨 걸리실 거예요? 얘들아, free가 왜 자유냐면 나를 구속하는 힘이 없어서 자유야. free는 없단 뜻이야. 그래서 free from 하면 얘들아 이거 not이라는 부정어가 없잖아. 근데 부정어야. 왜? 뭐뭐가 없다잖아. 그래서 이게 부정어 없는 부정어 표현이에요. 알겠죠? 왜냐면 너네 잘 봐? 이건 아니구나. free from은 뭐뭐가 없다. 없는 뜻이야. 그래서 free from the way it was traditionally done. 그것이 전통적으로 행해진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5번 고른 사람이 반성해야 되는 게 5번은 만약에 밑줄이 여기까지였으면 답입니다. 그죠? 전통적으로 요리가 대해진 방식이랑 관련이 없다는 건 요리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고 그럼 요리를 예술적인 분야로 봤다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밑줄이 여기까지였으면 답이 5번이에요. 그러니까 백석고 시험 문제 포인트가 뭔지 알겠죠? 학교 수업 때 이렇게 나오면 밑줄을 여기까지 그어서 냅니다. 그러니까 외워서 풀면 안 돼요. 외워서 풀면 안 돼요. 고등학교 내신 알겠죠? 그러니까 암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겠지. 왜냐면 시험 때 떠올려야 되니까. 근데 다 중학생 때는 달달달달달달 아무 뜻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외우고 시험 봤는데 100점이 나오죠. A가 나오고요. 근데 고등학교는 CL도 안 맥혀요. 30지문 다 할 거예요? 그렇게? 30지문 다 했다 치자. 그럼 교과서 2지문은 어떻게 할 건데? 그것도 다 외울 거야? 불가능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해하고 연습하는 걸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서 요즘 내신은 트렌드가 내신 잘 본 애가 모의고사 잘 보고요. 모의고사 잘 본 애가 내신도 잘 봐요. 유리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훈련 열심히 하셔야 돼. 머리를 자꾸 써. 알겠지? 재밌지? 따박따박 반박해야 돼. 알겠어? 그냥 풀면 안 돼. 자, no less than은 아까도 얘기했죠. 뭐뭐에 자 이제 문장 독해 넘어오시면 돼요. no less than은 뭐뭐에 불과하다. 뭐뭐에 버금가다. 뭐뭐와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2번 접속사 that은 자, 요거 타동사의 목적어 that. 요거 쓴 거잖아. 그지? 자, 3번 대망의 to the extent that. 여러분, to the extent that은 쓰임이 두 개예요. 쓰임이 두 개. 일단 첫째, to the extent that 자체는 아예 하나의 단어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왜냐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to the extent that은 뭐뭐 하는 정도, 뭐뭐 하는 정도 수준까지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 두 번째는 얘는 얘가 아니라 얘로 쓰였거든. 뭐냐면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야. 뭐뭐 하는 한. 특히 여기처럼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렇게 2번으로 쓰인 경우는.
그래서 to the extent that은요, 이 that은 동격 접속사 that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여기서는 뭔가 부사절로 쓰여서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nd로 이렇게 끊긴 거죠. insofar as도 역시 마찬가지로 접속사입니다. 너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똑같겠지만 특히 서구권, 특히 영어 원어민들이 제일 글 쓸 때 극혐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단어 반복할 때를 제일 싫어해. 그래서 너네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면 원어 강의를 들을 거 아니야. 너네 원어 강의는 강의도 영어로 하고요. 시험도 영어로 보고요. 하물며 교수님 저 내일 못 가요도 영어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에세이로 만약에 보는 시험인데 너네가 만약에 교수님한테 임팩트를 심어주고자 한다면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는 걸 피하셔야 돼요. 이게 일단 영어 에세이 배울 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to the extent that이랑 insofar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insofar as, 그래서 저기처럼 insofar를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insofar 이걸 띄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insofar as라고 하면 이거 접속사 표현이고요.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솔직히 몰라도 돼. 모르면 내신 때 외우면 되니까. 근데 고3 가서는 모르시면 안 돼요. 저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요리가 자기 자신을 전통으로부터 떼는 한. 그리고 요리 자체의 목적이 우리 감정을 동요시키는,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는 한. 요리는 절대 예술이란 범주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특히 to the extent that 저거는 고1 때 무조건 아셔야 돼요. 나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솔직히 지문이 짧기도 하고요. 독해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지문은 참고로 문제 푸는 방법. 제가 브랜치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특히 의미 추론, 어휘, 빈칸 추론. 중심 내용은 여기서 잡혔죠. 여기. 이게 중심 내용이었잖아. 근데 너네 트렁크에서 배우는 거, 그래서 내가 우리 모의고사 시스템의 원리를 알려줄게. 트렁크가 나무 기둥이란 뜻이잖아. 그 너네 리스닝 부스터 다 하지, 듣기 책. 거기 앞에 보면 씨드라 돼 있지. 그래서 이게 1단계. 그러니까 듣기가 영어의 씨앗이잖아. 그지? 그 기둥이 말 그대로 전체적인 큰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가장 큰 본체. 그리고 뭐이기도 해? 지문의 중심 내용이란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너네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중심 내용 찾는 거야. 중심 내용.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답을 찾았어. 그럼 끝나는 거야. 그래서 니네 트렁크 문제들 대부분 처음에 바로 답의 근거가 안 나와. 보통 여기 이쯤에 나오지. 근데 빈칸줄은 놀랍게도 답의 근거를 맨 앞에 주고 시작한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 이거 중심 내용 안 겹치죠, 문제랑. 그지? 그러니까 브랜치에서 배우는 건 중심 내용을 찾는 거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잡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에 더 가까워져요, 브랜치는. 왜 제가 클리닉 때 브랜치 안 하는지 아시겠죠? 독해가 안 되고 중심 내용을 못 잡는데 문제풀이에서 뭐 하냐. 그래서 내가 이걸 수업 때 다루는 거야. 이제 제 깊은 의미가 이해됐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결론. 문장 독해 열심히 해오세요. 여기 다 여러분들 수능 공부할 때 무조건 모르면 큰일 나는 애들입니다. 내 말 이해됐죠? 왜냐면 지문 독해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특히 백석고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문 숙지해 놓으세요. 자, 어법 보겠습니다. 자, 이단 어법 어떻게 풀라고? 물론 로이쌤이랑 하실 때 그 어법 접근형 제가 푸는 어법은 그냥 다르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가르치는 어법은 수능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알겠지? 수능 공부하기 전에 어법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갈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어법을 어떻게 푼다라고 먼저 정의해놔야 되냐면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야, first 이시래. 자, 그러면 너네 어법 문제 풀 때 일단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대립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너네 수학 문제 풀 때 그냥 풀어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어떤 개념을 끌고 와서 풀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먼저 판단하고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대뽀로 막 그냥 일단 들이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너네 하다가 천문학자가 되게 결심하잖아. 별표 치고 질문 이렇게 하고 그냥 학원 갖고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돼. 이세 다 밑줄 걷지.
그러면은 it은 둘 중에 하나를 접근해야 돼. 첫째, it은 뭐랑 뭐? 뭐라고? 가주어라면 근데 선생님 주어 가주어라면서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건 빼고.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봐야지. it만 보고 가주어 이러면 안 되지. 여기 근처 주변은 봤어야지. 알겠지? 이러면 이 firs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it이냐 itself냐 이거 100% 나올 거고요. 그냥 두 번째 it이냐 them이냐 수일치. 야 이게 근데 개념이 어렵습니까? 우진아 제기대명사가 뭐 하는 거야? 아 막 말하고 싶은데 안 나오지 그지? 계속 너네 2022년 수능에 여기 수능 때 나왔거든? 심지어 선지 2번으로 나왔어. 그래서 나 이거 15초인가 20초 만에 풀었거든? 그때 29번 어법. 근데 그게 정답이 38%였거든? 니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거랑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 이거 외웠어? 우리 형 외웠어? 배우러 왔어? 저는 가르칠 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배울 거면 그냥 조정식 쌤한테 가도 되잖아. 물론 좀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계시긴 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네 여기 온 거 목적의식 명확하게 해야 돼. 나는 영어 강사, 그러니까 수능 영어, 내신 영어 강사예요. 그러니까 영어 못해요. 좀 말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영어 자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잘하는 건 당신들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험 때 떠올려야 될 거 아니야. 제기대명사를 분명히 배웠을 거야, 그지? 그리고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시험범이야 이거, 그지? 제기대명사 언제 쓴다 했죠? 주어랑 뭐가? 그렇지. 애매하게 비비면 안 돼. 주어랑 목적어가 같아야 돼. 일례로 우진아 I love me 말 돼 안 돼? 말은 되죠. 말이 돼요. I love me 본인 사랑하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영어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니네가 목적어라고 하는 거잖아. 야 오브젝트의 말이 뭐냐면 오브젝트 니네 물체라며. 왜 물체야? 니네 반대편에 서 있잖아. 그래서 오브젝트가 물체야. 그러면 오브젝트의 뜻이 뭐냐면 서브젝트 반대편에 있는 애야. 그럼 같으면 돼 안 돼? 애초에 이름이 서브젝트 아닌 반대편에 있는 애인데 어떻게 같냐 해서 미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때 구분해서 쓰는 게 제기대명사야. 그럼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지 판단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해석해야죠. 그리고 단수를 가리키는지 목적어 복수를 가리키는지 해석해야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many extreme environments not only require. 자, not only의 벌어수비지. 그러니까 많은 극단적인 환경이 require 요구한대, 필요로 한대, focus 집중력을. 근데 또한 뭐도 한다? 준대. the condition 환경, 여건이란 뜻이죠. 근데 그게 foster 뜻. 육성하다, 장려하다, 키우다, 촉진시키다. 시원아 동사 뭐 가져야 돼? 예? 동사는 주어를 가져야 돼. 알겠지 우진아? 자 동사는 주어를 가졌는데 이거 동사지 육성하다니까. 근데 앞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지. 이렇게 됐네? 그럼 여기서 주어는 누구야? conditions지. 그러니까 환경이 키워준대. 뭐를 키워줘야 돼? 아니 얘들아 극단적인 환경은 집중력이 필요하다며. 너 만약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냥 안일하게 뭐 죽으면 다시 태어나면 그만이야 이러면서 갈 거야? 목숨 하나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집중 빡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극단적인 환경은 집중력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집중력을 키워주기도 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해석 문제지 뭐야. 맞지? 그러니까 1번 맞아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기대명사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생각해봐. 일단 itself가 안 되지 일단. 왜? 주어가 conditions거든. 애초에 themselves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얘는 그냥 광탈이었어. 그러니까 수일치 문제인 거지. 됐지? 이렇게 하면 돼. 자 2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니네가 맨날 덜덜덜덜 떨거든. 다 필요 없고요. 관계대명사 1분 안에 마스터 시켜둘게. 자, 관계라고 하면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우진이 이거 처음 들어? 아니지.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이진이도 처음 듣는 거 아니지? 자,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관계라는 말을 했어. 그럼 무조건 뭐 떠올려 했어? 무조건? 세뇌가 덜 됐구만. 혹시 이상형 있어요? 제가? 없어요? 이상형 없어요? 아무나 막 만날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면? 적당히 아무나 만날 거야? 시연이 이상형 없어요? 너네 진짜 20살 되고 내가 지켜본다 진짜. 혹시 이상형 있어요 우진이? 없어요? 이든이는 얘기 안 해줄 거죠? 부끄러우니까. 왠지 단호 이상형 알 것 같은데. 아니야? 왠지 그 걔 이름 뭐지? 하츠 투 하츠 걔 이한 닮은 애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짚었나요? 누군지 몰라요? 자, 분위기 더 이상해지기 전에 그냥 갈게요. 자, 나는 여러분 단호가 요리를 잘하니까 단호 이거 문법적으로 맞아? 이거 판단이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문법적으로 맞아 틀려? 틀리지. 왜 틀려? 나는 요리를 잘하는 니 이상형이다. 너네 지금 국악원 다니거나 하시는 분들 지금 국문법 해주실 건데 이거 조사 아니에요? 조사가 명사 역할 합니까? 체언 역할 합니까? 아니죠. 조사는 무조건 뭐랑 붙어야 돼요? 체언이랑 붙어서 하나의 격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근데 체언이 있어요 없어요? 는의 수식을 받는 대상이 없죠. 이걸 그래서 소위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말은 관형절이라고 하죠. 개꿀이네. 그나마 영어랑 그나마 겹치네. 그래서 둘 다 성씨가 관씨네. 그지? 게다가 그냥 관 붙잖아? 그러면 무조건 명사 수식이야. 근데 영어는 한국어랑 다르게 한국어는 우린 체언을 뒤에다 쓰잖아. 이러니까 한국어 끝까지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명사를 뒤에다 얘기하거든. 난 사랑해 널. 난 널 사랑해 이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잘 봐. 근데 영어는 명사를 어디다 써? 앞에다 써. 그래서 저걸 전문 용어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선행사 수식. 선행사. 먼저 온 말이란 뜻이야. 그래서 쌤 선행사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렇게 표현하면 선행사란 뜻이야. 우진아 참고로. 알겠지? 됐지? 자, 그럼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뭘 써야 돼? 선행사. 그지? 관계부사도 선행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선행사. 그러니까 얘네 싹 다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다 뭐 하는 거야? 선행사 수식이야. 선행사 수식. 우리나라 말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나라 관형절 무조건 뭘로 고정돼? 해석이 니은으로 고정되지. 그지? 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해석 어떻게 하셔야 돼? 니은. 관계부사 해석 어떻게 하셔야 돼? 니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니은. 알겠지? 다 뭐 있어야 돼? 선행사. 선행사만 잡으면 돼. 그래서 수능 영어는 되게 간단해요. in which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성인 영어는 in which가 맞습니까? of which가 맞습니까?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수능은 전치사의 적절성을 물어보진 않아. 그래서 너네 무조건 뭐만 따지면 되냐면 관계대명사가 맞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맞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얘가 답이면 주격관계대명사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선행사가 선행사를 이라고 해석했을 때 적절하면 돼. 그지? 그럼 얘는 선행사 내에서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보면 the natural environment 자연 환경이래. 뭐야 그럼 선행사 natural environments잖아. 그러면 환경에서 우리가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 환경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선행사를 꼭 그냥 풀어요. 끝나요 이러면. 쫄지 마세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완전 불완전 갖고 헛수고하지 마시고 선행사 잘 잡으세요. 아시겠죠? 됐지?
이거 봐, 대부분의 극단적인 활동이랑 환경의 사이의 관계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활동이 일어난데 어디서 일어나겠어? 자연 환경 안에서 일어나겠지. 끝. 맞다고 하시면 돼요. 이게 그 유명한 완전 불완전 판단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occur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occur. 그러니까 여봐, 내가 그래서 너네 문법 처음에 영어 문법은 자동사 타동사 구분만 하면 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 얘기했잖아. 저 꼭 저런다니까. 완전 불완전 판단할 때 꼭 자동사네. 꼭. 알겠지? 끝. 됐지? 3번. helps래 helps. 그러면은 help가 맞냐? helps가 맞냐? 이러면 주어 수일치겠지. 근데 아니면 뭐일 수도 있어. 뒤에 us가 있으니까 타동사지. 능동이지. 그러니까 얘는 helps가 맞냐? 내지는 분사구 helping이 맞냐?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주어 수일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사냐 준동사냐 문제일 수도 있지. 자, 한번 해볼게. Research suggests that. 여봐, 이거 꼭 이런다니까. suggest 타동사잖아. 참고 우리가 쌤 타동사 이렇게 VT 이렇게 표현해. 이러면 타동사야. 자, 타동사하고 목적어 나왔지. 그러면 접속사잖아. 그럼 뒤에 절 나와야 되지. 절이 영어로 clause거든. 그래서 이 절의 주어 해서 나는 CS 이렇게 표현할게. 앞으로. 알겠지? Viewing. 본대. 자연 광경을. 그게 help us to recover from the mental fatigue caused by long periods of concentration은 fatigue를 수식하는 분사구지. 왜? fatigue가 뜻이 뭐니까? 피로란 뜻이니까. 피로가 그럼 야기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럼 이건 동사가 아니라 분사잖아. 그럼 여기 이 절의 동사는 얘여야 되지. 근데 seens가 주어가 아니죠. 누가 주어예요? viewing인 동명사가 주어죠. 그래서 3번은 맞죠. 왜 동명사는 단수식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백석고 얘들아, 문법 어법 어렵게 나온다 했잖아. 근데 니네 학교 선생님들 어법 다 저렇게 내. 왜 어렵냐면 밑줄을 저기다가만 안 치니까 그러지. 밑줄을 전체 문장에 다 긋잖아.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럼 이거는 내신 대비 5주로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 내신 대비 5주 안 돼요. 평상시에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 복습 열심히 해요. 더 늦기 전에. 알겠지? 왜냐면 백석고 뭐 6월에 자퇴할 거야? 6월에 졸업한 거 아니잖아. 재계를 뭐 언제까지 다녀야 돼? 2028년까지 다녀야 돼. 시험 아직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어. 알겠지? 그러니까 제발 지금 공부해. 지금. 내신 대비 때 할 생각하지 말고. 자, 4번. 예, 4번. required인데 sustained 이래놨지. 일단은 좀 이상한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둘 중에 하나겠지. require가 답이거나 required가 답이거나. 그러니까 동사 문제인지 준동사 문제인지. 아니면 뭐일 수도 있어? requiring이 맞거나 required가 맞거나. 이러면 능동 수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봐. 얘는 동사 준동사 문제인 거고. 자, 이래버리면 그냥 뭐 하면 돼? 동사만 잘 찾으면 돼. 아까 3번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능동 수동 문제지. 제가 수동태의 뜻, 수동태의 의미 뭐라 했어 내가? 누구 입장? 피해, 그치, 목적 피해자 입장. 한번 봐봐. 타동사는 뒤에 뭐 있어야 된다고 우진아? 타동사는?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피해자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수동태 썼을 때 뒤에 목적어 있으면 돼야 돼. 이렇게 풀면 돼. 알겠지? 잘 봐. In one experiment, 한 실험에서 people carried out. carry out이 무슨 뜻이야? 수행하다라는 뜻이야. 사람들은 수행했대. mundane이 일상적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mundane tasks, 일상적인 업무를 했대. 뭐 양치질을 하고 뭐 숙제를 하고 이런 일상적인 업무. 근데 동사는 일단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그럼 동사 하나 더 쓰려면 접속사 있어야 돼. 한번 볼게. 근데 require가 요구하다잖아. 근데 얘가 그러니까 이거하고 장난친 거야 지금. sustain의 뜻이 뭘까? 유지하다는 뜻이야. 뒷받침돼서 유지하는 걸 sustain이라고 그래. 그러면 sustained라고 했잖아. 왜? 과거 분사가 뭐 하려고? 뒤에는 attention 수식하려고. 알겠죠? 그래서 얘는 타동사 목적어 관계야. 지속된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야, 근데
동사 일단 두 개 나오면 안 되지. 그럼 얘 무조건 분사여야 되지. 그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뒤에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잖아. 아, 그럼 리카이어링이네. 그거 다 봐봐. 이렇게 한 거야. 얘들아, 어법이 제일 개꿀 아니야? 어법은 왜 개꿀이야? 저 문장만 읽으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어법 많이 나오는 게 얘들아 쫄 게 아니야. 개꿀인 거지. 알겠지? 5번은 형용사냐 부사냐겠지? 자, 형용사랑 부사는 혼자 못 써요. 무조건 피수식어 짝꿍이 있어야 돼요. 형용사 짝꿍. 누구 친구야? 명사. 부사는 동사. 끝.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형용사 부사 문제는 그냥 뭐 어떻게 풀면 되냐면 명사 수식 여부만 보면 돼. 명사 꾸며준다? 그럼 형용사. 아니면 싹 다 부사. 해볼게. 아, 이거 또 길어. 귀찮게. 자, participants하고 who잖아. 다 버려 그냥 이렇게. participants were 이렇게. 참가자들은 significantly는 무슨 뜻이야? 상당히. 단어 꼭 외워주시고. 상당히 더 정확했다. 네. 명사 아니지, 형용사지. 끝. 맞다. 이렇게 하면 돼. 됐죠? 여러분 이거 오늘은 수능 독해니까 어법만 판단하고 넘어가지만 이거 지문 주제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복습해오세요. 한 번씩 읽어오세요. 제가 답지에다 해설 써놨으니까. 알겠지? 왜냐면 안 읽으면 니네만 손해인 게 이거 워크북 나 냈어. 알겠지? 읽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안 되면 개인톡 주시고요. 잘 안 되면. 오케이? 끝. 자, 어휘 보겠습니다. 자, 이거 백석고 애들 여러분 아마 1학기 기말고사 할 겁니다. 이거 1학기 기말에 나올 거고요. 자, we have seen many examples. 자, 우리는 많은 예시들을 현재니까 지금까지 봐왔다라고 하면 되겠죠. a primate. 얘들아, primate는 영장류란 뜻이고요. 요거는 각주가 달렸지만 외워주세요. 영장류는 참고로 원숭이, 오랑우탄, 웃기끼 그분들을 포함해서 영장류라고 합니다. 발음은 primate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primate societies in which. 그러니까 이거 해석 어떻게 하라고? in which? 알겠지? In which other community members lend parents a hand with child care까지가 이거잖아. 그지? 랜드가 뭐야? 듣기에 많이 나오잖아. 빌려주다. 자, 그러면 다른 공동체 구성원이 부모를 빌려주겠어요? 불효자 하실 거예요? 부모를 왜 빌려줘? 부모님한테 빌려주겠지. 뭐를? 진짜 손 빌려줄 거야? 그럼 저 뭐야? 손 빌려주다가 도움을 주다겠죠? lend a hand가 뭐예요? 도움을 주다. 네, 무슨 도움? child care. 육아. 그러니까 원숭이, 오랑우탄, 고릴라를 포함한 영장류 사회에서 뭐 한다?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웃기끼 마을에 다른 애가 육아로 부모님한테 도움을 준대. 그러니까 같이 키워준다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 그래서 가장 의미심장한 걸 뭐라고 봤냐면 다른이에요. 다른.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냥 다른 집안 사람이 와서 시원히 키워준다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in many 자 이제 영장류 했잖아. 웃기끼 마을에서 이제 프리-인더스트리얼로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거 산업화 이전 시대지. 그러면 영장류 얘기한 게 뭐예요? 인간을 포함한 전체 범위가 영장류잖아. 거기서 이제 인간으로 좁혔지. 이제 원숭이에서 나오셔야 돼. 자꾸 원숭이에 갇히시면 안 돼. 자, 근데 산업화 이전 시대잖아. 산업혁명 이전 시대. 그지? 산업화 이전 시대에 부모님들은 receive, 받는데 심지어 더 많은 도움을 그들이 have. 자, to 뜻. to 너무 아니에요. to 뜻. 뭐라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to 뜻. 모의고사에서 많이 봤다고? 클리닉에서 맨날 했을 텐데. to 뜻 시연아. 지나치게. 자, 이거 부정어야. 야, 지나치게 안 좋은 말이잖아. 그지? 쌤 숙제를 지나치게 많이 해왔어요. 뭔 소리야 이게? 그지? to는 지나치게. 알겠지? 저렇게 하면 너네 투투구만 안 외워도 돼. to가 부정어라서 애초에 부정인 거야 그거. 알겠지? 지나치게
키울 애가 많다 이렇게 하면 돼요. raise가 키우다예요. 알겠죠? 키울 애가 더럽게 많으면 뭐 한다? 도움을 받는다. 아니 근데 그러면 결국 이거에서 이걸 내려온 거 아니야. 근데 도움을 준다며. 그러니까 이거 잡고 1번 판단하시면 되죠. 도움을 받는구나. 왜요? 영장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원숭이과 그 생명체들 다 포함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산업화 이전이라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영장류가 다 그러면 산업화 이전 인류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는다고 했으니까 받는다 맞죠? 됐지? 이렇게 풀라고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primate을 pre-industrial이랑 연결해서 내려온 거니까 똑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Foster care of young or temporary adoption. 여러분, adoption은 그 입양이란 뜻이에요. 입양. 내 새끼가 아닌데 데려와서 키우는 게 adoption, 입양이죠. 자, 여러분 이거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새끼를 아까 포스터 봤지? 육성하다라 했잖아. 새끼를 데려다가 키우는 거. 또는 temporary는 일시적인이라는 뜻이야. 일시적인 입양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5월은 또는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It's a common solution for families in pre-industrial societies. 근데 여러분 여기도 1번의 답의 근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여기 보고 1번 맞았다 했을 거예요. 물론 답의 근거 여기 맞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한 것 뿐이에요? 이 논리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빨리 풀었죠. 이렇게 하면 빨리 푸는 거예요. 이래서. 자, 참고로 저거 알려드릴게요. 콤마 5월은요. 이거 또는이 아니라 동격 표현이에요. 동격. 그래서 특히 언제 쓰는 거냐면요. 앞에 전문 용어 있죠. 전문 용어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 저는 전문 용어가 나왔을 때 전문 용어를 친숙한 표현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 그게 콤마 5월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해석할 때 또는이 아니라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즉, 알겠지? 그러니까 first care of young을 해석하려고 개고생 안 하셔도 돼요. 전문 용어잖아요. 근데 뒤에 뭐라 해놨습니까? temporary adoption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영원히 입양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입양하는 거래. 자, 이렇게 소재가 잡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 인류는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제가 단우를 데려와서 너도 김씨지. 예를 들면 시연이 이씨인가? 그래서 이시연으로 태어난 애를 제가 데려와서 입양해서 김시연으로 바꿔서 제가 죽을 때까지 데리고 키우는 게 아니라 잠깐 데려왔다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성씨는 안 바꾸겠지 뭐. 그냥 이시연으로 키우다가 다시 보내는 거. 됐지? 자, who have 너네 왜 관계대명사 선행사 사람이면 who 쓰고 사물이면 which 쓰는 줄 알아? 앞에 봐봐. 선행사 지금 후보가 둘이나 있잖아. 선행사 제대로 잡으라고 바꿔주는 거야 이거. 선행사 인더스트리 소사이티 하면 돼 안 돼? 사람이 되잖아. 요걸 선행사로 잡아야지. 알겠지? 자, 애들이 지나치게 많은 부모, 가족한테 흔한 해결책이었대. 품앗이처럼. fostering 이거 얘기하면 돼. 요거. 그래서 fostering differs from adoption. 그래서 이 fostering은 입양이랑 달랐대. 자, in that 이따가 할 건데 in that 접속사예요. 너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할 때 that라고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그러지. 왜 그런지 알아? in that이 진짜 뜻이 있어서 그래. 얘랑 헷갈리잖아 그러면. in that 뜻 뭔지 아는 사람? 이거 꼭 외워라. 꼭 외워. 뭐뭐라는 점에서. 그래서 in that bond, bond는 유대관계라는 뜻이죠. 끈끈이 이어져 있는 관계. So that the bond between biological parents and children is not terminated. 자, terminate 무슨 뜻? 너네 고속버스 터미널 알지? 터미널이 뭐 하는 데야? 버스가 맨 끝에 가는 데를 터미널이라 하지 않아? 터미널이 종착이란 뜻이야. 그래서 terminate가 무슨 뜻이에요? 끝내버리다, 종결시키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입양은 뭐예요?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끊겨요? 유지돼요? 끊기죠. 그러니까
fostering 반대말이니까 세모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adoption 입양의 특징은 뭐예요? 원래 부모, 생모, 생부랑 생모랑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랑 다르다 했으니까 그러면 끊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temporary라면서요. 잠깐만 데려다 키우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생보, 생모랑 아니, 야, 일시적인이란 건 나중에 돌아간다는 건데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돌아갈 수가 있겠냐고. 그러면 temporary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2번 맞습니다. 알겠죠? 너네 백석고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not terminated 이래 놨잖아. 그래서 not을 지우고 바꿔서 낸다. 그러니까 not을 지워. 그걸 terminated 이래 버려. 그럼 니네 외웠을 때 terminated 단어 있었던 것 같아. 맞아. 이러고 푼다니까. 그럼 이제 낚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앞뒤 좀 잘 읽어. 빨리 풀면 안 돼. The child goes to its foster parents after weaning. 자, 젖대기. 그러니까 너네 엄마 젖을 물려서 키운다는 건 아직 엄마랑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젖대기가 끝났다는 거 이제 엄마랑 분리시켜도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구한테 간다고? 위탁해서 키워주는 부모한테 간대. 그지? 입양 부모한테 가. 근데 언제든지 엄마 아빠한테 돌아올 수 있대. 그러니까 2번에 답인 걸 이걸로 잡아도 되죠. 그지? 만약에 de-arrangement라고 했잖아. arrange가 뭐예요? 정리하다, 정렬하다, 주선하다 이런 거잖아. 근데 정관사 덜을 썼으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de-arrangement가? 우리 단우라는 애가 우리 집 막내인데 얘를 5년 동안만 키워주세요. 네, 그럽시다 하고 데려왔는데 갑자기 단우를 맡아서 키우기로 한 입양 부모가 단우를 한 2개월째 밥을 안 줘 막. 야, 네가 알아서 해 처먹어. 너 요리 잘한다며 이래버려 막 학대를 해 막. 그러면 이 새끼 봐라 누가 키워달라 했지 언제 방치하라 그랬어? 이거 다시 데려올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서로 약속한 게 깨지면. 알겠죠? 아니면 맡아서 키우고 있는데 어라? 내가 임신해버려서 내가 애를 낳았네? 그래서 내 애 키우나 바쁘니까 다시 데려가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de-arrangement가 뭔지 알겠죠? workout이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de-arrangement는 맡아서 키워주기로 한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biological parents는 continue to interact with children they have fostered out. 그래서 밖에서 키워준 애랑 그러니까 밖에서 키워준 애니까 내 애가 지금 밖에 나가 있다는 거잖아. 그지? 당연히 계속 상호작용을 유지하지 않겠어요? 왜요? 관계가 안 끝났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맞지? 됐지? 그 remain은 자동사죠. 그래서 여기 보어로 지금 concerned 분사 온 거고요. 특히 concerned 뒤에 about 나오잖아. 너네 이거 아마 중딩 때 외웠을 거야. be worried about 하면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그지? 여기서 그래서 concerned는 뒤에 about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들에 대해서 계속 걱정한다. 그러니까 저거를 3번의 근거로 잡아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얘들아 이 문제는 무조건 앞에서 근거를 잡아야 된다는 강박 가지면 안 돼. 뒤에서 잡아야 될 수도 있어. 알겠지? 하지만 allow another family to raise them. 근데 반대로 다른 가족들이 그들을 키우게 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얘기한 거잖아. 그지? In this way, 이 방식으로 애들은 do not lose their biological parents. 자기의 생부, 생모를 잃지 않아요. 그리고 and are raised by individuals who are better able to care for them. 관계적이죠? 그래서 관계를 잃지 않으면서 뭐 할 수 있다? 다른 더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길러질 수 있다. 왜 더 잘 돌볼 수 있어? 이러니까 내가 2의 원리를 알려고 한 거야. 키울 애가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거잖아. 그러면 잘 키울 수 있다는 거 못 키운다는 거야. 잘 못 키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키울 수 있는 사람한테 간다고 해야지. 됐지? 4번 맞습니다. 철저히 이 지문의 출제 의도를 아시겠죠? 시간 뺏는 거 보여요? 계속 시간 뺏는 거예요. 자, 그래서 permanent 뜻 뭐예요? 영구적인이란 뜻이죠. 뭐랑 반대말이에요? temporary랑 반대말이죠. 그래서 저기 빈칸 추론으로 출제된 학교가 많았습니다. permanent. 영구적인 입양은 뭐래요?
완전한 분리가 있대요. 부모와 아이들 간의 관계에서. 근데 그게 이러한 사회면 요거잖아. 흔해, 안 흔해? 안 흔하지. 아니, 여기 템포럴이라고 떡하니 있는데 퍼머넌트가 흔하다고 하면 어떡해? 흔한 게 아니라 뭐해? 드물어야지. 레어라고 하면 답이죠.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이고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지원아? 는으로 하라고요. 인댓 이다 뜻 뭐라고? 뭐뭐라는 점에서. 자, 저거 둘 다 겁나 중요해. 자, 그리고 동사 병렬 구조는 아까 제가 이거는 동사 1, 동사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they have fostered out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왜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죠. 이거 관계절이에요, 관계절.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문 독해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요게 죄송한데 시간 조금만 초과해서 12번까지 봐도 될까요? 왜냐면 12번까지 숙제를 내주려면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자, 빨리 할게요. 해도 되나요? 뒤에 일정 없죠? 10분 안에 끝낼게요. 자, believe it or not. believe it or not이 무슨 말이냐면 믿거나 말거나요. 믿거나 말거나라고 하면 보통 무슨 말 때 쓴 거야? 니네가 뭔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에이 설마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한다는 거 아니야? 이것도 통념 뒤집기야. 그러니까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애들은 crave가 뭐냐면 미쳐버릴 것 같이 갖고 싶어 하는 거야. crave.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지금? 갖고 싶어서 안 달란 거 없습니까 여러분? 뭐 누군 뭐 애플워치일 수도 있고요. 누군 뭐 아이폰일 수도 있겠죠. 예, 그 crave가 갈망하다는 뜻이야. 애들이 제한을 갈망한대. 근데 너네 제한되면 짜증나잖아. 예를 들면 혹시 통금 있는 사람? 요즘 통금 잘 없나 보네. 통금 없어요? 우진이랑 이든이? 보통 착하게 집에 잘 들어가니까 보통 통금이 없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통금 만약에 8시라고 하면 좋아 싫어? 싫죠? 통금 8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그럴 수 있어. 어차피 니네 10시 이후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대학생인데 통금 8시면 그럼 뭐 놀지 말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대학생 때 통금 있는 여자들 좀 불쌍해. 엄마랑 맨날 싸워. 그러니까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제한을 두는 게 근데 행복한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통념 뒤집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요게 일단 중심 내용이겠죠, 그지? 특히 제한이 소재일 거고요. She truly, 자 여기서 she는요 child 얘기한 거예요. 뭐 이 글 쓴 사람이 딸이 있나 봐. 그래서 애들은 needs a flexible sense of order. order는 질서란 뜻이고요. flexible은 유연한이란 뜻이죠. 유연한 질서 개념이 좀 진정으로 필요하대. 그리고 will grow anxious. 이런 grow는 자동사로 쓰고 뒤에 anxious 보어가 같이 온 거예요. grow는 계속 잭과 콩나무처럼 막 뭐가 커지는 게 grow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뭐 해준다? anxious는 걱정하는, 불안한 이란 뜻이죠. 오히려 제한이 없으면 뭐 한다고? 커서 불안한 사람이 된대. 그럼 얘랑 같은 말이죠? 그지? 자, 근데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뭔가 질서에 있어서 유연한 개념이니까 그러면은 한계랑 반의 관계야, 유의 관계야? 질서에 좀 유연한 개념이래. 그럼 질서에 유연한 거니까 제한이랑 뭔가 좀 반의 관계일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읽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진정으로 원한대잖아. 얘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리밋을 더 구체화해 준 거야. 구체화. 제한이라는 게 뭐야? 진짜 엄격한 제한이 아니라 뭐? 다소 유연한 제한, 한계를 원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진아 그냥 닥치고 8시까지 와 이게 아니라 그래 오늘 숙제를 친구랑 하기로 했다고? 그래 그럼 오늘 10시까지 와. 이런 거 원한다는 거야. 응 닥치고 8시 이게 아니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소재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푼 근거는 뭐예요? 저는 이걸 본 거고요. 필요하다라는 걸 크레이브랑 같이 본 거고 무엇보다 이게 없으면 불안해진대.
그럼 crave랑 반대말이잖아. 아, 그럼 이거 얘랑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래야 빨리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think of limits as an 여봐, expanding coral이라 돼 있잖아. 울타리를 계속 확장시키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래. 이 확장이 뭐랑 같은 말이야? flexible랑 같은 말이잖아. 계속 넓어진다고. 알겠죠? Limits provide a physical environment. 그래서 이런 limit, 제한은 뭐한 환경을 준다? In which your child can feel safe and can learn. 애들이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고 배울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해 준대. anxious랑 반대말이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as she grows more capable은 유능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앞에 anxious랑 똑같이 자동사 보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라서 점점 유능해진다는 거죠. 3살짜리 제한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는 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죠. 근데 17살이 된 제한은 많은 걸 할 수가 있죠. 결혼하는 거, 핸드폰 사는 거 이런 민법적으로 성년 아니면 할 수 있는 거 싹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나이 들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잖아요. 그죠? The boundary는 뭐예요? 경계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리밋이 뭐 한다? expand, 팽창한대요. 그래서 she begins in the womb. 엄마 자궁에서 시작. womb 안 해도 돼요. 자궁에서 시작해서. 너네 그 아기 때 자던 그 조그만 침대 있지? 그걸 basinet이라 그래. 당연히 안 해도 돼요. 이것도. And then to her bed. 혹시 아직도 모빌 키고 요라면서 자신 분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점차 나이를 먹을수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뭐예요?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계의 범위도 같이 넓어져야 된다 이 얘기한 거야. 알겠죠? So you may feel your 3-year-old is too young. 여봐, too young이래잖아. 이게 니네가 중딩 때 배운 to 구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to 해석 어떻게 하라고? 지나치게. 그리고 동사 뭐 가져야 된다 했어, 시연아? 동사는? 주어. 이게 그래서 for는 뭐야 이거? 뭐뭐를 위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하루아침에 visit. 아 잠깐만, 이건 그거구나. 아 이거 그거 아니네. 자 죄송해요, 이거 투부정사가 아니었네요. 전치사 투였네.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된 거죠. 아 이거는 투투구문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기 짝꿍의 집에 그 늦은 밤에 놀러 가는 게 되겠어?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혹시 친구 집 놀러 간 적 있어요? 큰일 나요. 그리고 나중에 너네 애 키우는데 새벽 3시에 친구 집 놀러 갔다 오면 그거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큰일 나요. 자, by the time she is 5 or 6, 이제 대여섯 살 됐어. 그럼 이제 뭐 하고 싶겠어? occasionally, 가끔이라는 뜻이죠. 가끔 그래 갔다 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0살 됐을 때 그래 가서 파자미 파티 갔다 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지? 자, your child's readiness. readiness는 준비 태세, 준비 수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아이의 준비 수준이 determine, 결정한다는 뜻이죠. 좌우 결정합니다. How the boundaries expand. 그러니까 저 readiness가 뭐랑 같은 말이야? 이 capable랑 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your child does not want control or dominance. dominance는 뜻 뭐야? 지배, 우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통제나 지배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뭐를 원한다? 이걸 원한다는 거죠. 그지? 얘가 답의 근거네. 이거. 그지? That encourages her to think, to make choices, and to take chances. 얘다 chance는 뜻 뭐게? chance. 이것도 chance 쓰니까 a chance의 의미로 해석해야겠지. chance는 우연이란 뜻이고 a chance가 기회란 뜻이야. 그래서 take chances 했으니까 기회를 잡는다라고 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우리 중딩 때 배운 타동사의 목적어, 목적격 보어 1, 목적격 보어 2, 목적격 보어 3 이렇게 목적격 보어로 인식하게 하려고 일부러 2를 계속 살려준 거야. 딴 걸로 읽지 못하게. 왜? 얘는 뭐였으니까? 관계절이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지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에 맞는 한계를 원한다는 거지. 내 능력에 맞는 한계. 자 이러고 해석은 다 쉽게 했다. 근데 이제 풀려고 딱 갔는데 안 풀려. 이게
작은 고추가 맵다고 오히려 단어 빈칸촌이 더 어려워요. 왜? 한 단어에다가 함축적인 뜻을 뭉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야?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을 내리고 기회를 잡는다는 건 내가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친구라고요? 아니고요. word 말? 이것도 아니고요. 스티뮬러스는 뜻 자극이란 뜻이야. 스티뮬러스. 참고로 얘 복수형이 스티뮬리야. 그래서 러스로 끝난 단어는 리로 끝나면 복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자극이란 뜻입니다. 자극이 필요해요? 4번 스트럭처는 뜻 뭐죠? 구조란 뜻이죠. 그 답 4번. 왜? 구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8살이야? 오케이, 그럼 파자마 파티 갔다 와, 우진아. 18살이야? 그러면 해외여행은 안 돼. 28살이야? 근데 해외여행 안 되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자,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구조를 맞춰서 행동하는 거니까 답 4번이에요. 아시겠죠? 자, 5번 마지막으로 자, 요거 하고 끝낼게요. discipline이랑 discipline이랑 뜻이 다릅니다. discipline은 혹시 아는 사람? 훈육, 자제, 절제 이런 뜻이에요. 추상명사죠. 근데 discipline 하면 셀 수 있는 명사죠. 이러면 무슨 뜻이냐면 학문이란 뜻이에요. 경제학, 사회학, 수학 이런 학문을 disciplines라고 해요. 너네 이거 관사에 따라서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나누는 거 진짜 중요해. 여기에 맞춰서 외워야 돼. 아시겠지? 자, 이렇게 4번 하시면 되고 자동사 grow. 2번 여러분 이거 제가 실수해서 그런데 2번은 지워주세요. 2번 투투구문 아니에요. 2번은 X 쳐주실래요? 이거 아닙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만드느라 실수했네요. 나데이버비는 아시죠? A가 아니라 B. 그치? 그러니까 나데이버비 하면 시원아 뭐에 결러 쓴 거야? 나데이버비 A가 아니라 B다 라고 하면 이 B가 필자의 주장이고 그럼 이든 A는 뭘까? A는 보통 통념인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통념. 알겠죠? 자, 얘도 지문 독해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몫으로 맡기고요. 자, 여러분 이 지문에서 특히 너네 모의 내신 때 단어 그대로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했잖아. 그럼 단어 많이 암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단어를 공부하기 딱 좋은 데가 이 교재에서 어디야? 심화 독해야. 심화 독해. 알겠지? 여기서 리프레이징 된 지문 문제를 통해서 여기 봐. genuinely라고 돼 있잖아. genuinely가 뭐지? truly. 그럼 genuine은 진짜란 뜻이구나. 이렇게 하라고. 이해됐어요? 너네 심화 독해 제일 중요해. 내신 대비할 때. 알겠죠? 자, 오늘 거 질문 있습니까? 오늘 좀 늦게까지 수업했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나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숙제는 이 교재를 통해서 지문 복습하는 거 숙제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워크북 숙제는 일단 아마 스테이지 3까지 3단계까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까지는 꼭 다 해오시고 그리고 더 하실 수 있으면 다 해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 다 하는 게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학원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못 보이셔도 돼요. 대학 가려고 오신 거잖아. 다른 과목 공부하는 데까지 지장 줘가면서 하란 말 아니었어. 너네 수학이랑 국어 같이 잘 봐야 의미 있는 거지. 영어만 몰빵해서 잘 보는 거 예체능 같은 특수한 케이스 아니면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자, 질문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뵙겠습니다.